안녕하세요. 교실법 대회 사전 설명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먼저 교실법 대회란 무엇인지, 그 다음 법이란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제4회 교실법 대회를 안내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교실법 대회란 청소년들이 주변의 문제점을 관찰하고 스스로 법을 만들어 보는 대회입니다. 참가 자격은 서울시 소재 중학생, 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입니다. 2인에서 4인으로 팀을 구성하여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실법 대회는 화우공익재단이 주최하고 서울특별시 교육청, 법무법인 화우가 후원합니다. 대회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인에서 4인으로 팀을 구성한 이후에 법안의 초안을 작성합니다. 이후 예선 서류 접수 기간에 참가 신청서와 서류를 제출합니다. 그 다음 예선 심사가 이루어지고 본선 진출팀을 발표합니다. 이후에는 본선 진출팀을 대상으로 해서 온라인 멘토링이 진행됩니다. 온라인 멘토링은 법무법인 화우의 변호사님들이 직접 참여해 주십니다. 그 다음 본선 경연이 이루어지고 여기서 각 팀별로 법안의 발표가 있은 후에 상장이 수여됩니다. 심사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선 심사 기준입니다. 첫 번째는 정의와 인권 요소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논리력과 설득력입니다. 세 번째는 참신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현 가능성을 심사합니다. 본선의 심사 기준입니다. 예선 심사 기준에서 두 가지가 더 추가됩니다. 추가되는 것은 먼저 형식입니다. 법안이 법안으로서의 형식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판단합니다. 그 다음으로는 팀워크입니다. 팀을 구성해서 참가하는 대회이기 때문에 각 팀원들이 각자의 역할을 잘 수행했는지도 심사 기준에 포함됩니다. 그 다음 법이란 무엇인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의미, 법의 종류, 법의 구성, 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드는 법의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법의 의미입니다. 법이란 국가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 규범입니다. 다시 말해 사회 구성원이 지켜야 하는 규칙이자 공동생활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법의 종류를 큰 것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상위에 있는 것은 헌법입니다. 국가의 통치체제와 기본권 보장의 기초에 관한 근본 규범입니다. 그 다음 법률은 국회에서 법률이라는 형식으로 제정한 규범을 뜻합니다. 그 다음은 시행령, 대통령령입니다. 법률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자세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명령입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 총리령 및 부령입니다. 법령의 시행사항을 담은 규칙을 뜻합니다. 그 다음은 자치법규입니다. 조례와 규칙이 포함되고 지자체가 제정한 법규적 성격을 가진 규범을 뜻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규칙입니다. 훈령, 예규, 고시의 이름을 띠고 있습니다. 이 행정규칙은 행정주체가 제정하고 법규 성질이 없는 규정을 뜻합니다. 그 다음 법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법의 기본 체계는 크게 편, 장, 절, 조문의 순서로 이루어집니다. 아래 예시 민법을 보시면 민법이라는 제목 하에 제1편 총칙, 그 아래에 제1장 통칙이 있고 그 다음 비로소 조문이 나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방대하거나 다양한 카테고리를 다루는 법이 아니라 조금 더 컴팩트한 법률이라면 편이나 장이나 절 등 없이 바로 조문이 나오기도 합니다. 오른쪽 예시인 재외동포법을 보시면 법률의 제목 아래에 바로 조문이 나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고자 하는 법의 내용의 양과 그리고 다루고자 하는 범위 또는 카테고리의 종류에 따라서 필요한 체계들을 이용해서 이 카테고리를 나눈 뒤에 조문을 배치하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은 제목 아래에 장으로 카테고리가 구분이 되고 장별로 조문이 나타나는 형태가 가장 일반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조문의 구성을 살펴보겠습니다. 조문은 크게 조, 항, 호,
목의 순서로 나누어집니다. 아래 예시를 보시면 제10조의 2, 이것이 조입니다. 그리고 괄호로 이 조문의 제목이 표시됩니다. 그 다음 동그라미 1번이 항입니다. 이것은 제1항 이렇게 읽습니다. 그 다음 이 항 뒤에 나오는 것이 호입니다. 그래서 제2항을 보시면 제2항 보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그 밑에 제1호 아동정책 수립을 위한 등등 제2호 등등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 호 아래에 나오는 것이 목입니다. 그래서 이 예시의 제9호를 보시면 9호 아래에 가목, 나목, 다목 등의 순서로 조문이 나열된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법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총칙은 목적, 정의, 해석, 적용 범위, 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을 뜻합니다. 그 다음 본칙은 실체적 규정입니다. 그 다음 보칙은 기본 규정을 보충하기 위한 규칙을 뜻합니다. 네 번째로 벌칙은 제재사항과 처벌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칙은 시행일, 기존 법률의 폐지, 다른 법률의 개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만드는 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만들고 싶은 법의 종류와 내용을 떠올려 봅니다. 그 다음 법에 어울리는 제목과 제정의 취지, 목적을 정합니다. 그 다음 중요한 개념을 정의합니다. 개념이 정의된 이후에는 법의 적용 대상을 확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법의 전체적인 내용이 정해지고 나면 비로소 법으로 정하고 싶은 구체적인 내용을 조문으로 만들면 됩니다. 법안이 만들어진 이후에 그 다음 절차로 입법청원이라는 절차가 있습니다. 법안을 만들고 끝이 아니라 국민이 국회에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요청하는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입법권은 국회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이 법안을 만든다고 해서 바로 입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법청원이라는 제도를 이용을 하여서 국민이 국회에 직접 입법을 요청하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입법청원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국민동의 청원이 있고 의원 소개 청원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원 소개 청원은 국회의원의 추천을 받아 청원서를 직접 국회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2010년도부터 국민동의 청원 제도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는 국민동의 청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청원서를 등록합니다. 그 다음 30일 동안 100명 이상의 찬성을 받으면 이 청원서가 일반에 공개됩니다. 그 이후에 또 30일 동안 10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이제 국회에 본격적으로 이 입법안이 보내져서 과연 입법이 가능할지 본격적인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참고하실 사이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법령정보센터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법이 담겨 있는 사이트이기 때문에 법을 찾고 싶을 때, 법의 내용을 보고 싶을 때, 법의 형식을 참고하고 싶을 때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그 다음 대한민국 국회 사이트입니다. 국회가 입법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률과 의안 정보, 정책 참고 자료 등을 찾고 싶을 때에는 국회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편합니다. 그 다음은 의안 정보 시스템입니다. 아직 법으로 제정되지 않은 법률안을 찾거나 모니터링할 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법안이 어느 정도 심사가 진행되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의 제정 취지와 또 심사가 이루어지는 과정에 있어서의 의견들,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4회 교실법 대회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교실법 대회는 2018년 제1회로 시작하여 올해 제4회를 맞이하였습니다. 올해의 주제는 공익적 가치 및 인권 향상을 위한 법입니다. 교실법 대회 일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선 접수는 2021년 9월 13일 월요일부터 9월 27일 월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접수 방법은 화우공익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에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신청서와 법안 초안을 작성하신 뒤에 이메일로 서류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본선 진출팀 발표는 2021년 10월 5일 화요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그 다음 본선 경연은 11월 11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본선 경연의 방식이나 날짜는 코로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변경 사항이 발생될 경우 바로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실법 대회 설명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